네, 여러분 오늘 170페이지 24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문제지향 경찰활동. 자, 이번에 조분대평으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시스템을 제시했고요. 자, 3번에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원래 그렇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검거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문제 예방 위주의 활동인데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형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특히 뭐 서비스 활동들 엄청 중시하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자, 4번에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이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이게 뭐죠? 이것은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유형들 중에서 이론들 중에서 지문이 지역중심 경찰활동, 문제지향, 이웃지향에서 이웃지향이죠. 이웃지향이 뭐요? 저 이웃지향이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죠.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소외를 해결해야 범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그 소외 해결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돼? 주민들이 막 주민들끼리 모임도 가지고 서로 막 인사도 하고 다니고, 또 주민들이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나서야 이 범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이웃지향 경찰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이웃지향 경찰활동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른쪽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을 좀 보면 어제 한번 봤었는데 한 번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문이가 있죠. 지역중심, 문제지향, 이웃지향이 있어요. 먼저 학자를 지트버 문고레스로 지역중심 경찰활동이 트로야노비치 버케로, 그 다음에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문골에스, 골드슈타인 엑스펠만, 문골에스,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고, 자, 지역중심 경찰활동은 그냥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특별히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조분대평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일선 경찰을 중시하죠. 자, 이웃지향 경찰활동은 소외하고 민간 조직이 소외하고 민간 조직, 이 민간 조직이 그냥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 그래서 경찰보다 이 주민들의 활동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동해야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 그럼 경찰은 뭘 해야 돼? 경찰도 경찰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활동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경찰이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이 이웃지향 경찰활동에서, 이웃지향 경찰활동에서는 소외가 범죄의 원인이고, 주민들이, 민간 조직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웃지향 경찰활동입니다. 자, 그 밑에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 오늘날의 경찰활동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 여기 새로운 뭐 정보기반 경찰활동, 증거기반 경찰활동, 전략지향 경찰활동 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와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 틀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하고 전통적 경찰활동하고 뭐가 달라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어디에 초점이 놓여져 있냐면 범죄 사건 정보에 초점이 놓여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 사건이라는 것은 큰 사건,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하면, 그런 큰 사건 나면 그냥 그거 해결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를 중시하죠. 그 범죄자가 처한 환경, 그 범죄자를 둘러싼 이 지역사회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와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그 범죄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짜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보기반 경찰활동이고요.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셔먼이 주장했대요. 셔먼이 주장한 것으로 경찰의 정책 결정 및 경찰 활동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이제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이죠. 근데 니은의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은 단순히 통계적 분석 또는 경험적 분석을 넘어서 임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더욱 중시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현장에서 경찰청에서 뭔 치안 관련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세우면 엄청 막 냉수주의처럼 막 비판하거든요. 이제 그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치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역사회 문제, 범죄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 주민하고 일선 경찰이죠. 그래서 어떤 경찰 정책들을 집행할 때, 경찰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이 증거에 입각해서, 근데 그 증거는 단순한 통계적 분석, 경험적 분석을 넘어서 임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 즉 실제로 치안 정책을 써봐, 실제로 써본, 그거 써보고 거기서 나타난 결과, 그것을 가장 중심적인 경찰 계획 활동의 준거로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증거 기반 경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단순한 통계, 뭐 통계야 뭐 늘상 누구든 다 통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통계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써본 거, 현장에 적용해가지고 몇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써본 그 결과값이 경찰 활동이나 경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찰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증거 기반 경찰 활동입니다. 자, 전략 지향 경찰 활동은 무관용 경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 경찰 활동. 사소한 잘못들을 옛날에는 전통적인 경찰 활동은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막 필이 꽂혀서 그런 것에 중심을 둬서 경찰 활동이 돌아가죠. 왜? 살인사건 해결하면 특진하거든. 그죠? 옛날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주민들도 큰 사건 발생하면 막 엄청 불안해하고 그러죠. 대신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서는 그렇게 살인사건 이런 것에 막 관심을 가지니까 짜잘한 사건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든가 무관용 경찰 활동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잡아야 큰 사건, 뭐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예방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무관용 경찰 활동이죠. 그래서 그런 짜잘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없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전략지향 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략지향 경찰 활동은 무관용 경찰 활동 또는 깨진 유리창 이론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지향 경찰 활동하면 뭐 무관용 경찰 활동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맨 끝에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함께 나옵니다. 왜 그래? 무관용 경찰 활동 무관용 경찰 활동이나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사소한 잘못들, 사소한 무질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찰만으로 가능해? 아니죠. 지역사회 뭐 도로가 더럽혀져 있어 막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해야 되고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유리창을 빨리 갈아줘야 되죠.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도 중요한 것이 이 무관용 경찰 이론 또 깨진 유리창 이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용 경찰 이론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전략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무관용 뭐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에크와 스펠만이 어디서 나오죠? 문고레스에서 나오죠. 문제지향 경찰 활동에서 골드슈타인, 에크 스펠만이 그 주창자로서 나옵니다. 자, 에크 스펠만이 문제지향 경찰 활동을 주창한 그런 학자들인데 그 아래 4단계 문제 해결 과정, 이 사라 모형이라고 하죠. 조분 대평 이것을 제시했는데 그 개별 단계에 대한 설명을 이게 이번 2차 시험에 나왔어요. 상당히 지역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먼저 조사 단계가 1번 조사 단계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문제 사건 이게 뭐예요? 살인사건이죠. 살인사건 그렇죠? 살인사건 자 그런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아니죠.
전통적인 경찰 활동이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필히 꽂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사건들만 위주로 사건 반드시 해결하는, 사건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사건은 큰 사건, 살인 사건 같은 거 그런 것에 이제 필히 꽂히는 것이 전통적인 경찰 활동이라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지역사회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큰 범죄들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살인사건 같은 그런 것에 필히 꽂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들 또는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 문제 해결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사 단계가 저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래,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아래 해설을 보시면 조분대평이 있는데, 조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고질적인 문제들, 그 문제가 살인사건 꼭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있는 문제, 지속적으로 있는 문제들이야.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면 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들까지 함께 없어진다고 바라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자, 분석은 그런 지속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 분석하는 것이고, 대응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평가는 제대로 행동했는지 제대로 실행했는지를 다시 환류시키는 그것이 이 평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분대평. 자, 247번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안에 1, 2, 3 지문 2 지역중심 문제지향 이웃지향 이렇게 있고요. 자, 4번에 관용중심적 경찰활동은 없죠. 전략지향 경찰활동이 있죠. 전략지향 경찰활동은 무관용 경찰활동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관용 경찰활동은 있지만 관용 경찰활동은 없죠. 관용 경찰활동, 이것은 엉뚱한 걸 적어 놓은 겁니다. 248번 넘어가고요. 249번. 자, 무관용 경찰활동. 이 전략지향 경찰활동하고 일맥상통하는 무관용 경찰활동. 1번.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했다. 틀렸죠. 무관용인데 왜 관용이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붙기 진짜 어렵습니다. 터 맞추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1번이 틀렸고요. 2번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에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깨진 유리창 이론. 1990년대 뉴욕, 저 최고 선진국인 미국 뉴욕이 완전 범죄 소굴했다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절도 사건도 많이 나고 지하철 안에서 막 강간 사건이 막 늘상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 1990년대 뉴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장이 바뀌면서 야, 범죄 때려잡자라고 해서 한 것이 지하철역에 있는 낙서부터 지우고, 사소한 잘못하는 사람들 막 범칙금 막 끊고 막 딱지 끊고, 청소 깨끗이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범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 뉴욕에서 실제 실행됐던 이 깨진 유리창 이론 또는 무관용 경찰 이론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이론이고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 또는 무관용 경찰 활동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시행을 해서 효과를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이론이 무관용 경찰 활동입니다. 자, 3번에 율슨과 켈링, 깨울게. 깨진 유리창 이론, 율슨, 켈링, 깨울게. 자, 4번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어떤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론들에는 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거 아니라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막 단속하고 꾸짖고 막 그렇게 하면 큰 것도, 큰 잘못도 발생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죠. 또 실제로 해봤더니 그렇게 되고. 그러나 당하는 그 사람 사소하게 위반했는데 막 형사처벌해. 그러면 내가 마치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낙인 효과가 씌워질 수 있겠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애들
잘못할 때마다 뭐 엄청 꾸짖어. 그건 잘못은 하지 않겠지. 근데 애가 막 주눅 들어서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으로 무관용 경찰 활동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이제 4번에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왜냐? 사소한 잘못만 해도 뭐 무조건 입건해버리니까 범죄자로 그냥 양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250번 넘어가고 251번 지역사회 경찰활동. 자, 4번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는 공식적 사회통제 약화에서 발생한다고 봐. 공식적 사회통제가 뭐죠? 우리 경찰이 하는 활동들이 다 공식적인 사회통제죠. 근데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말하는 것은 뭐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막 어우러지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어우러지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뭐야? 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죠. 주민들끼리만 서로 인사하고 다니고 서로 작은 모임들 만들어서 몰려 친하게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공식적 사회통제보다 그 비공식적 사회통제, 즉 이웃들 간의 어떤 연대 또 경찰과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야 범죄도 함께 따라서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강조하는 것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되는 것이 범죄의 원인이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공식적 사회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는 공식적 사회통제 약화가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통제 약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통제, 서로 막 사귀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252번 1번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아니죠.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이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 소통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범죄 예방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253번 역시 지역사회 경찰활동 4번에 우리 경찰학에서 이 학자들이 좀 잘 안 나와요. 뭐냐면 이 사회과학은 사회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막 이론으로 정립시켜 놓고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이론으로 정립시켜 놓는 것이 이제 사회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는 뜬구름 같은 이 사회 현상을 학자들이 막 분류해 놓고 학자들 이름이 시험에 겁나 나오거든요. 행정학 학자들 이름 겁나 나와요. 미쳐버려요. 학자들 이름 때문에. 근데 우리 경찰학은 학자들 이름은 많이 안 나옵니다. 경찰학 안에서 학자들 이름 나오는 것이 뭐 끼케야 저 범죄론, 그다음에 부패론 뭐 이 정도에서만 좀 학자들 나오고 나머지는 좀 잘 안 나와요. 이제 그 이유가 경찰학의 학문적 깊이가 좀 낮죠. 경찰학의 학문적 깊이가 좀 낮아서 어떤 학자들의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낮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경관 시험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하면서 학자들 해서 4번에 윌슨과 사이몬이 연구한 경찰활동이 윌슨과 사이몬은 누구예요? 여기서 윌슨이 여러분 OW 윌슨이 있고 EW 윌슨이 있어요. EW 윌슨은 우드로 윌슨이에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도 했었던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 행정학자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경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사회 경찰활동 윌슨, 사이몬은 이 사람들은 행정학자, 정치학자들이어서 이 경찰학과로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좀 넣어놓고 틀린 지문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자, 254번 문제지향 경찰활동.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안에 세부 이론들 안에 지문이 거기서 문제지향 경찰활동 그래서 특히 문제 해결 과정 또는 문제 해결 시스템을 제시했죠. 그것이 이제 조분 대평이죠. 근데 거기 조분 대평 그 사람 모형인데 조분 대평을 순서를 바꿔놓고 틀린 지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분 대평 좀 숙지 좀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255번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 예방 활동과 범죄 예방 활동 사례와 그다음에 톨리와 패링턴의 구분에 따른 범죄 예방 전략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연결한 것은 즉 각 사례하고 경찰 이론하고 매칭을 시켜라 이제 그겁니다. 자, 가본을 보시면 첫째 줄 중간에 학교 전담 경찰관
SPO, 스쿨 폴리스 오피서죠. SPO가 학교에 배치돼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폭력 관련 예방도 하고 가해 학생 선도도 하고요. 자, 그 아래 학대 예방 경찰관 엔티 어뷰즈 폴리스 오피서죠. 엔티 어뷰즈 폴리스 오피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학대 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게 뭐죠? 옛날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는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학교 폭력 이런 거 옛날에 무슨 관심을 가집니까? 그죠? 뭐 아동 학대, 뭐 집안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냥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이런 거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귿의 발달적 범죄 예방론이에요. 이 발달적 범죄 예방론이 뭐냐면 어떤 범죄자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 범죄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강간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막 중대절도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뭐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싸워. 그 다음에 뭐 500원짜리 빵을 하나 훔쳐. 그 다음에 뭐 몇만 원짜리 뭐 운동화를 훔쳐. 이렇게 이제 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해 나가는 중간 어디에서 중간 요소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 그렇게 발달해 나가는 범죄자로 발달하는 그 아이들을 중간 요소에서 딱 잘라주고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범죄자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발달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어느 단계에서 또 아동학대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그것을 체킹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면 큰 사건으로 큰 범죄자로 큰 사건으로 발달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발달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거, 아동학대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그런 것들을 챙기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발달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자, 나번에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경찰이 순찰을 확대해. 그 밑에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해. 반사경을 부착하면 이 반사경이라는 것이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반사경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볼록 거울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에서 꼬불꼬불한 어느 도로에 반사경을 설치해 놓으면 반대 방향에서 오면서 이 사각지대가 다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구에도 그런 반사경 그걸 만들어 놓으면 멀리에서 다가오는 것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저쪽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반사경이 볼록걸로 딱 되어 있으면 나만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넓게 이렇게 비춰가지고 저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도 보이고 아파트 현관 안에서는 바깥에 누가 있는 것이 다 보이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상황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상황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의 상황적 범죄 예방론. 그래서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뭐가 발생하죠? 강도, 강간, 절도 엄청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순찰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저 멀리까지 잘 보이게끔 막 거울,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범죄의 기회를 줄이고 그 다음에 발각될 위험을 높이고 이렇게 상황마다 범죄의 기회는 줄이고 범죄를 벌였을 때 발각될 위험성을 높이고 이런 상황적 범죄 예방론입니다. 상황적 범죄 예방론. 자, 다번에 유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 활동을 지향하는 거. 여기 딱 보시면 이 안에서 딱 보시면 그것이 리을의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딱 그냥 무관용 경찰 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을 풀어 놓으면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죠. 하여튼 법을 위반했어. 그냥 무조건 법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론이 저 무관용 경찰 활동 이론하고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자, 다음 페이지 256번 생활안전 경찰 활동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뉴왁시 도보 순찰 실험. 이 순찰 실험은 뉴켄 왁
왁풀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뉴캔 왁풀. 그래서 뉴욕이 있고 뉴왁이 있어요. 그래서 뉴는 뉴욕이고 왁은 뉴왁입니다. 그래서 뉴캔 왁풀, 뉴욕시 실험, 캔자스시 실험, 그다음에 뉴왁시 실험, 그다음에 왁풀, 플린트시 실험 이렇게 있습니다. 뉴캔 왁풀. 저는 그냥 이렇게 숙지했어요. 뉴캔 왁풀, 긍정 왁풀. 뭐냐면 뉴캔 왁풀 중에서 경찰학자들이 순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어디요? 왁풀입니다. 왁풀. 뉴왁시 실험하고 플린트시 실험. 그러면 뉴왁시 실험하고 플린트시 실험이 도보 순찰 실험이에요. 뉴캔 왁풀입니다. 이게 뉴욕, 캔자스, 뉴왁, 그다음 플린트시 실험입니다. 근데 뉴캔 왁풀, 긍정 왁풀, 이 왁풀, 뉴왁시 실험하고 플린트시 실험에 대해서 학자들이 도보 순찰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 뉴욕시 실험은 순찰이 효과가 있었어요. 이건 차량 순찰이죠. 차량 순찰이 효과가 있었어. 이 두 개는 차량 순찰이고 이 두 개는 도보 순찰입니다. 자 그런데 뉴욕시 실험에서는 돌았더니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그 차량 순찰을 증가시켰더니 범죄가 줄어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과학적 실험이에요. 여러분 사회과학의 실험에서 비과학적 실험이라고 하면 그 실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실험을 하려면 외부 변수가 통제돼야 되죠. 즉 차량 순찰을 늘려서 범죄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를 따지려고 하면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량 순찰을 늘리는 집단하고 차량 순찰을 안 늘리고 기존처럼 하는 집단하고 비슷한 지구대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 지구대를 설정해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비슷한 지구대 두 개를 딱 설정한 다음에 하나는 차량 순찰을 늘려보고 하나는 그냥 기존처럼 차량 순찰을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에서 뭐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든가 대형 행사가 열린다든가 그러면 다른 요인이 막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차량 순찰의 효과만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 실험을 하려고 하면 비슷한 집단, 비교 집단을 골라서 한 곳에는 실험을 하고 한 곳에는 실험을 하지 않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양쪽은 다 실험을 하는 그 내용 말고 나머지 요소는 이제 통제가 돼야 돼요. 근데 비과학적 실험이라고 하면 비교 대상 이상한 거 선정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뭐 압구정지구대하고 천안의 시골의 어떤 지구대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 실험인 것이죠. 뉴욕시 실험은. 그래서 뉴욕 실험은 차량 순찰을 증가시켰더니 범죄가 줄어들었어. 그러나 비과학적 실험이야. 무의미한 겁니다. 자, 캔자스시 실험은 이제 제대로 실험을 했는데 차량 순찰을 늘렸지만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경찰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차량 순찰을 돌아서 그런 건가 보다. 도보 순찰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시 실험하고 플린트 실험은 도보 순찰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뉴욕시 실험은 도보 순찰을 증가시켰어도 효과가 없어. 즉 감소하지 않았어요. 자, 플린트 실험에서 또 실험해봤어. 해봤더니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어. 범죄가 더 증가했어. 그러니까 도보 순찰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긍정 악플이야?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시민들이 더 안전해졌다고 시민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경찰학자들이 순찰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순찰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는 없는데 도보 순찰을 늘려도 범죄를 줄이는 효과는 없는데 그 순찰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이게 뭐예요?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시민들이 활동을 많이 하겠죠. 활동을 많이 하면 그 도보 순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장래적으로 범죄가 줄어들겠지. 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면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눈이 돼서 감시에 눈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왁풀 이 실험에서 도보 순찰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어.
심지어 플린트지 실험에서는 범죄가 더 증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해봤더니 순찰을 증가시킨 곳에서는 안전해졌다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영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뉴욕시 실험하고 플린트지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뉴욕시 도보순찰 실험과 플린트 도보순찰 프로그램 모두에서 도보순찰이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줬어요. 자, 물론 실제 범죄율 감소에도 근연히 영향을 미쳐서 아니죠. 실제 범죄를 감소시키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전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순찰은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한 거지 않은 거야?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이 이 뉴욕시하고 플린트지 실험입니다. 뉴켄 왁플, 긍정 왁플. 저 오른쪽에 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뉴욕시 도보순찰 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해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했지만 도보순찰할 때 시민이 경찰 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했다. 맞죠? 실제로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좋아하더라, 안전해졌다고 느끼더라. 그래서 순찰은 좋은 것이다 라고 평가한 것이 이 뉴욕시하고 플린트시 도보순찰 실험입니다. 자, 2번에 지역경찰 조직운영규칙상 순찰팀장은 1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1근 근무라고 하지 않고 상시 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이 있죠. 자, 지파장, 이게 지역경찰 관서장이죠. 지역경찰 관서라고 하면 지구대 파출소만 지역경찰 관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찰 관서장 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만 지역경찰 관서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파장 밑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옆에 관리팀에 관리팀장이 있고 나머지 순찰팀이 1팀, 2팀, 3팀, 이 순찰이 1팀, 2팀, 3팀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대 파출소가 한순간이라도 비어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주민 신고받으면 바로 긴급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누군가는 근무해. 그러나 한 팀에서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어느 순찰팀인가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찰팀장이건 순찰팀원이건 상시 근무는 해. 그러나 그 상시가 한 순찰팀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1팀, 2팀, 3팀 어느 팀인가는 반드시 근무하는데 교대로 근무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상시 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저 1근 근무는 지구대장 파출소장 그다음에 관리팀 지구대장 파출소장하고 이제 이 관리팀장은 1근 근무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고 주말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신 순찰팀은 당연히 24시간 근무해야죠. 24시간 돌아가야 되죠. 대신 혼자서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까 교대로 그걸 갖다가 상시 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근 근무 원칙이 아니라 상시 교대 근무 원칙이고요. 자, 3번에 지역경찰 조직운영규칙상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저 강론에서 또 봅니다. 지역경찰 조직운영규칙. 자, 근데 미리 좀 보시면 이 지역경찰 근무의 종류가 행상순경대기입니다. 행상순경대기. 그래서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 근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관리팀이 있고 순찰팀이 있는데 어떤 것이 관리팀의 임무이고 어떤 것이 순찰팀의 임무일까요? 행정근무만 관리팀의 임무입니다. 나머지는 다 순찰팀의 임무입니다. 이 상황근무가 뭐냐면 자, 우리 순찰팀에 인원이 이제 있으면 먼저 뭐부터 태우죠? 순찰차 반드시 태우죠. 순찰차 태워. 그 다음에 도보근무 넣어.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상황근무 넣습니다. 상황근무가 소내에서 근무하는 거. 왜 그래? 밤에는 관리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구대 파출소 안에서 지구대에도 일반 신고 전화도 있거든요. 일반 전화도 있거든요. 우리 경찰한테 신고를 할 때 112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파출소 일반 전화 02 땡땡땡이 땡땡땡 이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로 신고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구대에서 출동할 것이기 때문에 지구대 일반 전화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거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팀은 밤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찰팀에서 상황 근무를 시키는 것이죠. 그
그다음에 순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자 3번에 순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 경찰은, 이 순찰은 뭐죠? 112 순찰이나 도보 순찰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순찰 근무. 자, 지정된 근무 구역에서 경찰 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 방문 및 방범 진단,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누가 해야 돼? 상황 근무에서 해야죠.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저 행정 근무가 아니라, 행정 근무는 시설 장비의 관리를 하죠. 관리. 시설 장비를 뭐 본소에서 타오고 또 뭐 다 쓴 것은 반납하고 이런 것은 저 관리반 행정 근무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시설 장비 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시설 장비 쓰는 사람들이 누구죠? 순찰팀이죠. 순찰팀에서 손해 근무하는 사람이, 손해 근무하는 사람이 저 상황 근무거든요. 그래서 순찰팀 중에서 손해 근무하는 저 상황 근무자들이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순찰 근무가 아니라 상황 근무고요.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지구대 파출소 문서 관리는 행정 근무가 해야지. 그거 하라고 관리반 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순찰 근무가 아니라 행정 근무고요. 자, 4번에 워커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그래서 저 맨 밑에 순찰의 기능을 보시면 헤일이 순찰의 기능이라고 얘기한 것이 있고 워커가 순찰의 기능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외우는 것이죠. 뭐냐면 워커 교체 조정이에요. 오케이? 워커 교체 조정. 워커 갈아 신는 거지. 워커 갈아 신고 끈 새로 묶는 겁니다. 워커 교체 조정. 오케이? 워커 교체 조정. 워커가 뭐야? 우리 군화죠. 군화를 워커라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군화를 워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군화를, 워커를 새로 신고 신발끈 새로 묶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워커 교체 조정. 그래서 교체 조정이 교육 강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저기 제가 워커숍 위원회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처음부터 이거 죄송합니다. 저 미국의 경찰 개혁에 워커숍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뭐 표정이 이상하더시더라니. 죄송합니다. 미국의 경찰 개혁 얘기할 때 워커숍 위원회의 경찰 개혁에서 워커숍 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윌슨이 주장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워커 교체 조정이 워커숍 위원회가 나오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워감서로 좀 숙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워커가 주장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헤일이 주장한 것이 있는데 워감서. 자, 워커가 억감서죠. 범죄 억제, 공공안전감, 공공안전감 증진. 이게 아까 말한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순찰을 돌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정감이 증진된다는 것이고요. 또 대민 서비스 그다음에 대민 서비스 제공, 이것을 3가지 순찰의 기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워감서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4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워커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워감서 그래서 워억감서, 그다음에 억제,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 단속이 아니라 공공안전감 증진입니다. 이 교통지도 단속은 헤일이 얘기한 순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와서 256번 4번 지문을 보시면, 256번 4번 지문, 사무엘 워커는 이게 워커예요. 워커. 자, 사무엘 워커는 순찰의 기능 중 하나로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한 바 있으나, 캔자스시 차량 예방 순찰 실험에서는 해당 주장이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순찰 실험 중에서, 뉴켄 왁풀 중에서 주민의 안정감 증진하는 것은 왁풀만 해당하는 것이죠. 오케이? 왁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자스시 실험에서는 차량 순찰 실험을 했고,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왁풀에 와서 이 순찰이 주민들의 안정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장래에는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뉴켄 왁풀 중에서 왁풀입니다. 그래서 캔자스 캔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넘어가서 258번 또 지역사회 경찰활동, 자 1번에
지구대 권한을 최소화해서 상급 부서로 집중시킨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반대죠. 왜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주민 속으로 경찰이 뛰어 들어가야 돼. 누가 뛰어 들어가야 돼? 일선 경찰이 뛰어 들어가죠. 뭐 청장, 차장이 뛰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진짜 집행자들이 일선 경찰들이죠. 그래서 일선 경찰들을 강조하고 일선 경찰한테 권한을 위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서술한 것이고요. 그래서 4번에 대민 접점의 경찰관에게 많은 재량이 부여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입니다. 여러분 한국 경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왜냐면 갑오개혁 이전은 그동안 순경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에 6문제가 있어요. 6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제끼지 말고 봐주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순경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이 경관시험에서는 또 간간히 출제돼서 그러나 경관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된 건 아니고 당연히 한국 경찰서에서 출제되면 갑오개혁 이후에서 많이 출제되죠. 그러나 경관시험에서는 갑오개혁 이전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지금까지 순경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은 20문제였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은 거죠. 이제 40문제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순경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찰서하고 외국 경찰서 합해서 5% 두 문제 출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한국 경찰서 한 문제, 외국 경찰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맞는데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느끼는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경찰서 출제하는 걸 엄청 꺼려해. 또 어떤 분들은 외국 경찰서 출제하는 걸 엄청 꺼려해. 그러면 한국 경찰서에서 두세 문제 또는 외국 경찰서에서 두세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경찰서에서 두세 문제가 나와. 그러면 앞쪽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경관시험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되니까 심지어 한국 경찰서에서 5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문항수가 많아져 버리면 하여튼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6문제 제끼지는 마시고 보세요. 근데 그럼 오연웅은 왜 넘어가? 아무래도 좀 이 확률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쪽은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 그래서 제끼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자, 184페이지 갑오개혁부터 좀 볼게요. 이 갑오개혁부터 봄에 있어서 갑오개혁에서 좌우 포도청이 합해서 경무청이 출범하면서 이제 근대 경찰이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경무청 출범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찰 기관의 변천을 먼저 좀 숙지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기관의 변천이 갑오개혁부터 시작해서 청, 부, 시, 통, 총국입니다. 청부, 청부시통, 총국. 청부, 청부시통, 총국. 청부, 청부시통 뒤에는 뭐가 있어? 강제병탄이 있죠. 뭐 한일 합병이라고도 옛날에는 한일 합병이라고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한일 합병이라는 것이 뭐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강제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한일 합병이라고 하지 않고 강제병탄, 강제로 나라를 뺏겼다, 강제병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쨌든 청부, 청부시통 지난 다음에 강제병탄이 있고 강제병탄 이후는 이제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안에는 총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청은 경무청이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좌우 포도청을 합해서 경무청을 만들면서 이제 근대 경찰이 출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무청의 관할은 한성부만 관할했어요. 한성부만. 자, 1900년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저 경무청이 경부, 일개부로 승격을 하게 되죠. 이 경무청은 내무암은 이 내무암은이 나중에 내부로 바뀝니다. 어쨌든 내무암은 어떤 부 안에 경무청을 설치했는데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경부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부도 역시 한성부만 관할했습니다. 자, 1902년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됩니다. 왜 환원돼?
광무 개혁 자체가 실패하니까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이 경부도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경부가 불과 1년여 지속됐거든요. 그 1년여 안에 경부 장관, 경부 대신, 경부 장관, 경부 대신이 12번이나 교체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게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막 세상 혼란한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 경부고 성공하지 못해서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합니다. 이 환원한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했어요. 그래서 이 환원한 경무청을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래?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고 그냥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다 한성부 또는 한성부하고 계양장만 관할했었는데 이 새 경무청을 대경무청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이제 한성부만 관할했기 때문에 소경무청, 이건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에 대경무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국을 관할했습니다. 자, 1907년에 경무부로 바뀝니다. 이 경무부는 통감부 안의 경무부죠. 그래서 을사조약이 1905년에 있어요. 을사조약이 1905년에 있으면서 그 뒤에 일제가 통감 정치를 시행하죠. 이 통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별도로 통감부를 설치한 다음에 그 통감부가 실권을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그 통감부 안에 있는 이 경무부 역시 기존에 있는 경찰, 이 경무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신 을사조약 직후에 1905년에 이 경무청의 관할을 전국이던 것을 한성부로 또 줄여버려요. 줄이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조직인 통감부를 만들면서 통감부 안에 별도의 경찰조직인 경무부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찰, 경무청 그대로 있고 한성부로 축소돼서 있고 통감부 안에 경무부를 만듭니다. 실권은 누가 행사해? 당연히 경무부가 행사를 하죠. 왜? 통감부가 장악했으니까. 통감부가 장악하니까 경무부에서 실권을 장악합니다. 자, 같은 1907년에 경시청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시청은 뭐야?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경무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이 경무부는 기존 행정조직을 놔둔 상태에서 새로 통감부를 만들어서 통감부가 실권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 통감부 안에 있는 경무부이기 때문에 기존 경무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1910년에 경찰 통감부가 만들어져요. 이 경찰 통감부는 역시 통감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 통감부 경무부가 통감부 경찰 통감부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이 교재들 가운데에서 이 경찰 통감부를 경무총감부라고도 합니다. 경무총감부. 왜 그래? 제가 찾아보니까 경무총감부라고 만들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경찰 통감부로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책에는 경무총감부라고 하고 어느 책은 경찰 통감부라고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통감부라고 하건 경무총감부라고 하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이게 통감부 소속입니다. 통감부 소속. 이 별도로 설치한 행정조직 통감부 소속입니다. 자, 강제병탄이 이루어져. 강제병탄. 이게 1910년 8월 29일. 자, 강제병탄이 있으면 이제 총독부가 나타나죠. 총독부에 경무총감부입니다. 이름이 똑같아 이거랑. 나처 어쩐지 경찰 통감부, 경무총감부 이름 똑같은 것이고 여기 경무총감부입니다. 근데 이 경무총감부는 통감부 소속에서 총독부 소속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자, 3.1운동 이후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헌병 통치에서 보통경찰 통치로 헌병경찰 통치에서 보통경찰 통치로 이제 바꾸죠. 그 바꾸면서 이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축소합니다. 이것도 역시 경무국으로 축소하지만 역시 총독부 소속이고요. 총독부 소속이죠.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 군정 시제되면서 미 군정 경무국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대한민국 경찰이 이제 미 군정 정부 1945년 10월 21일 날 그 경무국이 어디 따온 거야? 이거 따온 거죠. 이거 따온 거야. 또 1948년 정부 수립하면서 내무부의 내무부 치안국으로 출발하죠. 내무부 치안국. 시도에는 경찰국, 내부에는 치안국. 그 치안국으로 일개 국으로 들어온 것의 이유를 얘기할 때 이런 것이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일제시대 관리들이 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정부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일제 출신 관리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행정조직을 모방함으로써 치안국으로 출발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뭘 모방해? 이걸 모방한 거죠. 이거 경무. 그래서 일제가 헌병통치 시대에서 보통영자 시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무늬만 바꾼 거죠. 실제로는 똑같이 막 경찰이 억압하는 것은 똑같으면서 다만 이제 무늬만 그렇게 바꾼 것인데 그때 경무총관부에서 경무국으로 바뀐 이 경무국의 이 국체제가 나중에 미군정 그다음에 정부 수립할 때 치안국 다 그냥 이어지는 그런 겁니다. 자, 하나씩 좀 보시면 265번 자, 한국 경찰 역사 옳지 않은 것은 1번 1994년 갑오개혁을 얘기합니다. 갑오개혁을 얘기했는데 이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결정된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행되는 타율적으로 개혁을 실시한 것이 이 갑오개혁이죠. 그래서 1894년 6월 일본 가기가 일본 내각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가기에서 한국 경찰의 창설을 결정해서 내정 개혁의 방안으로서 조선의 경찰 창설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홍집 내각이 각 아문이 정부 조직이니까 각 아문 관제가 정부 조직법이죠. 각 아문 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했지만 곧 경찰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시면 결정했는데 실행하지는 않고 내무아문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 서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가 그냥 바로 내무아문 소속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런 서술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냥 맞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때 워낙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고증이 정확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내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하려다가 법무아문 소속으로 바꿔서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했다. 이후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냥. 자, 이번에 구한말 일본이 한국 경찰권을 강탈해가는 과정은 이게 이제 취한사경입니다. 취한사경. 자, 취국서. 그다음에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취한. 그다음에 사법감옥사무 위탁각서. 그다음에 경찰사무 위탁각서. 그래서 취한사경. 오케이? 취한사경. 이 취한사경을 통해서 경찰권을 하나씩 뺏깁니다. 뭐부터 뺏기냐면 최초에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을 일본 관원의 지휘를 받도록 그것이 이제 취입니다. 취에서 제한국 일본인 경찰권을 뺏기고 한에서 제한국 외국인 전체에 대한 경찰권 일본 관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에서는 사법 감옥 사무 뺏기고요. 마지막 경에서는 모든 경찰 사무 다 뺏깁니다. 그래서 취한사경 일외사전 취한사경 일외사전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 뺏기고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권 뺏기고요. 사법 감옥 사무 뺏기고 경찰 사무 전체 뺏깁니다. 그래서 취한사경 일외사전 자, 3번에 미 군정 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1947년 구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됐어요. 자, 1947년이 중앙경찰위원회는 맞습니다. 근데 9인이 아니라 6인이에요. 6인. 이 중앙경찰위원회 제도 성공한 제도라고 봅니까? 실패한 제도라고 봅니까? 예, 실패한 제도로 봅니다. 왜 그래? 6인으로 짝수로 구성해놔서 그래요. 왜 6인으로 구성했을까요?
좌우 대립이 워낙에 심할까? 에이씨, 너네 3명 우리 3명. 왜냐면 홀수로 구성하면 뭐 어느 한쪽이 막 다 차지해버릴 것 같으니까 이거 만들면서부터 막 논란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야 그래 너네 3명 우리 3명. 그래서 너네 3명 우리 3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투표하면 무조건 3대3이지 결정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제도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6인으로 구성됐고요. 맨 끝에 경제경찰, 고등경찰 등 사무가 강화되었다. 경제경찰, 고등경찰 폐지됩니다. 그래서 경고 폐지예요. 오케이? 경고 폐지. 대신 여기 내가 어디다 안 써놨더라고. 그 옆에다가 단 정보과 열고 가로 열고 사찰과 신설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고 폐지. 경제경찰, 고등경찰은 폐지됐어요. 근데 정보과는 신설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도록 하여튼 정보과는 신설됐습니다. 그 정보과가 사실은 그때 정보과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찰과라는 이름으로 신설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책들마다 정보과라고 하기도 하고 사찰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고 폐지, 경제경찰, 고등경찰 폐지. 대신 정보경찰 또는 사찰과, 정보과, 사찰과는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 옆에다 좀 적어주시고요. 자, 266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역사. 여러분 한국 경찰사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이렇게 하든지 갑오개혁부터 미군정 이전 뭐 이런 식으로 다 문제에서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그걸 잘 보고 푸셔야 돼요. 자,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 즉 1910년 이전 경찰 역사. 1번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 자용법적 근거가 마련해서 이게 뭐죠? 경무청 관제 직장, 행정경찰 장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의 최초적인 근대적인 조직법, 최초의 근대적인 작용법이 마련된 것이 이 갑오개혁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자, 조직법적 자용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 체제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죠. 우리 자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결정해서 우리나라로 그냥 이행된 타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일본 침략의 발판 도구화가 돼버린 그런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근대 국가의 경찰 체제가 갖추어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이번에 일본 가기의 결정에 따라서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하문에 창설했다가 법무하문으로 변경했다. 반대죠. 법무하문에 창설했다가 내무하문으로 변경합니다. 이것을 창설하려고 했다가 변경했다. 또는 창설했다가 변경했다. 다 그냥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자, 3번에 경무청 관제직장에서 당시 좌우포청을 합해서 경부가 아니라 경부는 1900년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1900년에 나오는 것이고 최초에는 경무청이죠. 경무청. 그래서 청부시통 청국. 최초가 경무청. 오케이? 청부시통 총국. 청부시통 총국. 자, 4번에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과 유경죄 직결례를 혼합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 장정을 제정했다. 행정경찰 장정은 작용법이죠. 조직법은 경무청 관제 직장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 작용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10분 조금 넘어서 시작할게요. 10분 조금 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 예.